예, 오늘 거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 휴장이어서 오늘은 정리할 게 별로 없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국내 산업 이슈가 많더라고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유럽 증시 마감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장에 들어간 영향으로 유럽도 거래량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한산한 거래를 보였는데요. 장중의 흐름은 위아래로 변동폭이 크진 않았지만 장 초반에 오르다가 중간에 꺾이면서 내려가는 모습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동일한 흐름인데요. 이 지표의 영향입니다. 잘 가다가 독일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위축을 의미하는 지표였고요.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수출 수입 모두 예상을 하회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와의 이제 교역의 감소세가 여기에 잡히는구나. 앞으로의 이제 우려감으로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아주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죠. 독일이 0.26% 약세 정도 시연을 했으니까요. 결국에는 FOMC 회의록 공개를 앞두고 그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하고 보자라는 심리가 조금 더 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업률 발표 이 부분도 미국과 유럽이 동일하게 지켜보는 이슈입니다. 한국 관련한 데이터 따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외 환율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NDF 역외 환율상 봤을 때 오늘 출발단에서 어제 종가보다는 한 8원 정도 하락 출발될 것으로 보이면서 유렉스 선물은 오히려 강보합을 보였습니다. 강보합 출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중요한 지표는 중국 지표입니다. 차이신 서비스업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지표인데 10시 한 45분경 우리 시간으로 발표 예정입니다. 컨센서스 56.2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로 넘어가서 이슈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좀 숨고르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전날 워낙 급등을 했었죠. 이 정도의 쉬어가는 움직임이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도 코스닥 지수는 강보합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의 상승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과 하락 보였었던 섹터들 아주 명확했습니다. 한 가지로 갈렸는데요. 지난 1분기 강세 흐름을 사이클상 보였었던 종목군들이 부활하는 모습, 특히 실적 시즌,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LG전자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 시장은 다시 숫자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었습니다. 최악을 지나갔다. 적자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올해나 내년 초에 가시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두 가지 섹터, 조선과 반도체고요. 역사상 신기록을 달려가고 있는 섹터들, 엔터, 자동차, 화장품입니다. 이들 섹터의 강세가 어제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하락 섹터는 최근 들어서 CJ, CGV의 여파도 있죠. 그리고 OTT 서비스의 영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영화 섹터, 게임, 면세, 카지노, 건설은 GS건설의 부실 공사 의혹으로 인해서 연일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대건설 등 해외 수주를 따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건설사 GS건설과 함께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양이고요. 어제 장 초반에 개장 중계하면서 체크해드렸습니다. 카카오페이 개별 이슈로 어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섹터는 명확합니다. 지금 숫자에 주목을 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함께 조선, 반도체, 자동차는 일종의 사이클 산업이죠. 그 사이클 산업 중에 하나가 인프라 쪽인데요. 미국 특히 이제 북미 쪽에 수출이 잡히면서 북미의 인프라 교체 시기 그리고 지금 그 에너지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계속 이제 교체 수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력이 필수적으로 따라붙기 때문에 국내 인프라 사이클상 전력, 송배전 그리고 건설기계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어제 지수 대비 견조한 흐름 이들 섹터 나타냈고요. 그 밖에 종목별 반응을 보였었던 등락률을 따로 기입을 해봤습니다. 엔터와 자동차 부품 쪽인데 엔터 쪽은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신기록의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아웃퍼폼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고요. 자동차는 현대차와 기아가 상반기 동안 미국에서 판매량으로, 판매 수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그 소식으로 인해서 부품주가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였고요. 특히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건 새내기주 플러스 나머지는 전기차와 내연기관의 교집합, 모두 납품 가능한 이 부품주 위주의 탄력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조선사도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조선의 가장 큰 키워드는 턴어라운드입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좋지 못했을까요?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결제 방식, 헤비테일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조선사들이 어려웠습니다. 발주를 따내고 싶어도 발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슈퍼을이 되어서 이렇게 좀 조선소에 불리한 결제 방식을 요구해도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5단계로 나눠져서 거의 대부분 만들고 건조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자금을 조선소가 담당을 한 이후에 이 마지막 인도가 되어야만 대금의 60%를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조선사가 조선을 건조하고 있는 와중에 자금이 다 투입되고 있는 와중에 만약에 발주처에서 어렵다고 하면서 취소하거나 대납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조선사의 손실로 입게 됩니다. 그 부분이 적자로 계속 쌓였었던 건데요. 그 사이클이 적자의 사이클을 털어내는 시기가 이제부터 진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으로 인해서 친환경 선박 수주가 플러스 알파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강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사 가운데서는 HJ중공업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정말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사들과 함께 기자재 쪽은 핵심 키워드 엔진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상위에 배열되어 있는 종목들 기자재는 엔진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모두 엔진 관련 기업들이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사에서 이제 납품을 해야 될 시차가 기자재 쪽은 존재를 하는데 이 나머지 본행제나 뭐 탱크나 피팅 등등이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가장 빠른 쪽이 엔진 3개월 정도 소요입니다. 그래서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게 엔진 쪽이고 증권가에서 기자재 탑픽 엔진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그동안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고요. 지난번에 한 2달 전인가요? 조선의 국모라고 불리는 조선 애널리스트 엄경화 연구원 나왔을 때는 과거에는 기자재 쪽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면 이제 턴어라운드 사이클이기 때문에 기자재보다는 조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투자를 한다면 편안하게 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코멘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이 부분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 그 전날 신고가가 속출했지만 그 안에 가려져 있었던 또 다른 신고가 종목 화장품주라는 점 개장 중계하면서도 체크해 드렸었고요. 실리콘투와 코스메카 코리아가 연일 상승생지를 이어가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양새입니다. 전 거래일에 급등했고 어제 또 추가 급등을 하는 상승세를 시연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ODM 업체 인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 혹은 그 화장품을 판매하는 해외 쪽에 플랫폼을 돌리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K뷰티의 위험이라고 5월 달에 실적들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된 기업들이 이 정도가 되고요. 이번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수 있을지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뉴스 공시 나왔었던 그리고 시간의 특징주들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루닛부터 볼 텐데요. 이대주주가 장내 매도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어제 장 마치고 공시가 나왔는데 규모는 한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대주주가 홍콩 기반의 투자회사 웰 얼라이크 리미티드인데요. 보유 주식을 그러니까 초기 투자자입니다. 이제 엑싯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6.45%의 주식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7차례 매도를 장내하면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1.5%까지 낮춘 상황이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미국 쪽은 지지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IAEA의 발표가 어제 있었고 시간 외거래에서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인 것인지 수산, 육계, 음식료 테마가 2~3%가량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전기차, 자동차 부품 시외 한 2% 안팎의 상승세 이어간 종목들이고요. 진시스템 보겠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도 10% 넘게 급등했고 시간외 거래에서 3% 추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결핵을 진단하는 검사 장비를 인도에 공급 체결하는 그 수주가 나오면서 주가에 탄력을 더해받았는데요. 한 규모는 20억 원 정도 가까운 규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날 것인가? 시장의 이목은 여기에 쏠려 있는 것이죠. 인도에서 시작될 진단의 새로운 바람이라는
보고서가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워낙 단기간 급등했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OEM 기술 이전 계약을 이번에 통해서 인도의 결핵 진단 시장 진출 예정이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사실 인도라는 국가는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죠. 전 세계 1위의 인구 보유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을 한다면 투자의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검사 장비, 설비, 패키징,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소모품, 이를테면 진단 키트 등등이 될 수 있겠고요. 결핵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역, 많은 부분에서 인도에 수요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찾아가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MSCI 편출입 종목 분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맛집 지도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죠. 자산 운용 규모가 큰 IB 쪽이 MSCI이고 MSCI에서 각 국가에서 대표하는 종목들 리스트업을 합니다. 그걸 보고 다른 전 세계 투자 기업들이 다 참고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새롭게 들어가는, 새롭게 나가는 종목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급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일정 보시면 8월 말 지수 리밸런싱이고 이 종가 기준으로 지수가 맞춰지고 거래가 개시되는 건 9월 달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여기에 새롭게 들어가는 거, 나가는 종목 이게 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날이 8월 11일입니다. 보통은 이전에 한 달 전부터 주가의 반응이 있고 수급이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분석이 들어가는데요. 삼성증권 퀀트 분석 김동행 연구원이 오늘자로 이 내용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편입 후보들입니다. 이 MSCI에 편입이 되기 위해선 기준 선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이나 유동시총, 유동비율이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편입이 가능한데요. 그런 수준에서 기준, 이 괄호 안이 기준 대비인데 기준 대비했을 때 웃도는 종목들 3가지, 에코프로, 한화오션, JYP엔터가 후보군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만약에 남은 기간 동안 시세가 좋게 된다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더 있겠죠. 아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기준 대비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권인데 이 부분이 플러스로 전환이 된다면 후보군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 MSCI에 들어있는데 그 안에서 시가총액 최하위, 그러니까 이 기준에 미달되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CJ라는 점은 유의하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어제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주요 내용 발표가 됐는데요. 중요한 부분,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 OTT 쪽에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키로 했는데 그동안은 타 국가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이것을 반도체 세액의 혜택만큼 더 넓혀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발표 있었고요. 내수 활성화 숙박 쿠폰, 코리아 셀 페스타, 코세페라고 하죠. 이 기간을 늘린다는 내용 등등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 코엑스에서 있었는데 주요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팹리스 기업이랑 손잡고 AI 반도체를 키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후공정 생태계나 이 AI, IP 칩 관련 그 기반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것을 삼성전자가 투자를 해서 도움을 줘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파운드리 사업부가 팹리스 고객에게 반도체 설계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을 해주고 내년에 MPW 서비스도 10% 늘릴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MTW는 웨이퍼 팹리스를 위해서 설계 반도체 시제품을 만드는 것을 돕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이들 종목들이 상승세를 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포럼에 참가한 기업들 명단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미국, 영국 대표적인 기업들도 있고 국내 기업들도 있습니다. 국내 비상장 기업은 괄호 안에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같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 이야기는 그동안 워낙 많이 했죠.
후공정, 팹리스, IP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약한 분야라는 부분을 3월부터 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라는 거대한 파운드리 업체, 전 세계 1위 기업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는 중학교 때부터 필수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게 되고요. 한 사람 한 집 걸러서 하나가 이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 출근을 한다거나 그런 생태계가 대만 쪽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사트, 후공정 외주업체들이 전 세계 1위부터 10위 안에 절반이 대만 기업이라는 걸 이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우리나라는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 후공정 생태계를 위해서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좀 약한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찾고 찾아서 이 세 기업 3월 달에 체크를 해드렸고요. IP 기업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기업이 있지만 규모가 아직은 작습니다. 후공정 생태계에 대해서 4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포함된 전 종목이 거의 대부분 40~50% 그 당시에 비해서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쭉 내용들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때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상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린룸이 최근 이제 신성 ENG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나머지는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는 종목들입니다. 자, KPX 사이클에 올라타는 주식을 찾아라는 부분, 반도체, 장비 쪽까지 오늘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못다한 이야기였는데 배터리 장비 쪽에 대해서 수주 공시가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건 하나기술 6월 27일에 1,700억 원 정도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들려올 만한 후보 리스트가 증권가에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거의 당잠사였습니다.